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상완골 골절 수술 후 뼈가 붙지 않고 골절 부위가 흔들거려요 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30대 남성 환자분으로 오토바이 사고 이후에 상완골 골절이 되었고 타병원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부제로 조기 금속 고정 실패에 대하여 알아보자 라는 제목을 써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가 3개월에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측면 엑스레이에서 뭔가 뼈가 이렇게 좀 휘어 있다. 이런 거를 각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상완골의 뼈가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각형성이 있는 거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각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금속판이 있고 나사못을 위쪽에 3개, 아래쪽에 3개를 고정을 했고 금속판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나사못이 위에 1개, 그 다음에 밑에 3개가 이미 좀 나사못이 밀려 나와 있는 그런 소견이 보이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각형성과 함께 정면에서 봤을 때는 골절 부위, 정면과 측면 모두 골절 부위가 까맣게 뼈가 붙어 보이지 않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3개월 차에 이런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분께서는 팔꿈치를 움직이거나 할 때 그 윗부분에서 팔이 흔들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3개월 차에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은 일단은 금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기에 금속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자세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CT를 좀 자세하게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어봤는데 수술 전 그리고 수술 직후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CT를 보면은 기존의 골절 부위가 아마 이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도 골절이고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도 골절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모두 골절이 되었는데 금속판을 이렇게 짧게 댈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기존의 골절 부위는 여기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나사못 3개, 아래쪽에 나사못 3개를 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골절 부위가 부러지고 거가 뼈가 붙지 않고 분류압 소견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나사못 3개가 끝나는 지점으로 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골절이 된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새롭게 생긴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는 전혀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아래쪽과 위쪽으로 연결된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3D로 나타내 보면 뼈가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고 힘을 쓰면서 일을 하시는 30대 남성 환자분이 이렇게 팔이 꺾여 있으면은 이 상태로 뼈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깁스나 통깁스를 해서 이 상태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미 정렬이 망가져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상완골의 골절에서 금속판을 썼을 때는 골절 부위 기준으로 위 아래쪽에 각각 4개의 나사못 그리고 8개의 피질골을 고정하는 게 안전하다. 1개의 나사못이 앞쪽에 있는 근위 피질골과 뒤쪽에 있는 원위 피질골 2개를 잡아주기 때문에 1개의 나사못은 2개의 피질골을 잡아주기 때문에 4개의 나사못, 8개의 피질골을 고정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논문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속판의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금속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나사못을 촘촘하게 3개씩밖에 고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정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골절이 생겼고 또한 각형성이 생겨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와이어를 감았습니다. 와이어를 감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골절 부위 말고 아래쪽으로 새롭게 생긴 골절 부위가 아마 미세하게 금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와이어를 감아서 얘네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감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상완골의 원위부에서 와이어를 감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골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와이어가 그 요골신경을 물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골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와이어를 전반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데요. 특히 상완골에서 와이어를 감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골막을 다 벗겼기 때문에 벗겨야 와이어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감았다. 이것은 치유력 손상을 또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과 치유력과 안정성 ABS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렬은 이미
각형성이 되어 있고 휘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치유력도 3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뼈가 나오지 않고 또한 이런 와이어를 감았기 때문에 치유력이 많이 손상이 됐겠다 평가할 수가 있고요. 안정성도 지금 나사못이 다 밀려나왔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아래쪽으로 골절선이 되어 있는 그 원위부는 전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빠르게 재수술해야 되고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을 모두 보충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골절과 분류압의 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골절의 성공과 실패에는 골절이 금속으로 고정을 하고 골절이 유압되는 성공, 그리고 골절 고정이 실패하는 실패 사이의 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뼈가 먼저 붙을지 아니면 금속이 먼저 지칠지 그 두 개의 사이의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대퇴골에서 골절선을 기준으로 금속판을 대고 나사못을 위쪽과 아래쪽에 고정을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금속판과 나사못이 이 골절 부위를 큰 힘으로 뼈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뼈가 붙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게 이 금속판의 역할입니다. 금속판과 나사못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가 뼈가 다 붙게 되면은 더 이상 금속판과 나사못에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개월 이상 뼈가 붙지 않거나 고정력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은 수개월 이상 뼈가 붙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나사못이 밀려 나오거나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금속 고정 실패, 즉 이제 분류압으로 가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압으로 진단을 하기보다는 상완골 간부 골절 수술 후에 발생한 조기 금속 실패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압의 진단 기준인 6개월, 9개월까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 빠르게 조치를 해서 안정성, 그리고 치유력, 그 다음에 정렬을 빠르게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팔을 쓰다 보면은 점점 더 어긋나 버리고 분류압 부위가 점점 더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서 뼈가 녹을 수가 있고요. 나사못이 밀려나오기만 했는데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주변에 염증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팔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 상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절개를 하지 않고 이 기존 수술 상처의 절개선을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절개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금 보시면은 이게 7개의 홀이 있는 금속판입니다. 7개는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3개씩밖에 고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금속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못 6개, 와이어 3개. 기존에 있던 금속을 모두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뼈가 안 붙은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변연절제를 하고 뼈가 안 붙은 부위를 움직여 보면 걔네들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 절개 부위 바깥쪽으로 해서 요골신경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연절제하고 뼈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고, 특히 이제 요골신경의 마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존의 와이어를 제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류압은 철저한 변연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뼈가 붙지 않으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요골신경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분류압 부위 그리고 새롭게 있는 골절 부위를 넘어서 굉장히 긴 금속판을 댔습니다. 금속판이 이제 이런 금속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7개짜리 홀의 금속보다 훨씬 더 구멍이 많고 깁니다. 길고 여러 개의 나사못을 고정을 할 수 있는, 좀 더, 그리고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합니다. 보통은 이걸 이제 어깨에 사용하는 필로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상완골의 하단부에 얘를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하는데 이걸 갖다 뒤집어서 이렇게 고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로만 고정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는 바깥쪽에다가 그 7개짜리 홀에 금속판을 고정을 했는데 저는 메인 금속판을 앞으로 옮기고 바깥쪽에다가는 2.8mm의 또 추가적인 금속판을 고정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 금속이 잡아주고 옆에서는 2.8mm의 또 플레이트가 잡아줘서 우리가 90도로 고정을 해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력을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에서는 환자분께서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뼈를 떼는 것을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노구시스 BMP 1mg을 써서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가루가 석고 같은 물질에 BMP 용액을 섞어서 이제 이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기존 엑스레이에 비해서 굉장히 금속이 많습니다. 작은 금속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인으로 3.5mm의 굉장히 긴 필로스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댔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원래 금속에 있던 자리에는 2.8mm의 스몰 프래그먼트 시스템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길고 강하게 금속판으로 고정을 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존의 분류압 부위,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위가 새롭게 생긴 골절 부위인데, 그 부위에다가는 BMP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측면 엑스레이인데, 수술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휘어있던 뼈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BS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정렬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치유력은 뼈 이식을 해서 치유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안정성은 훨씬 더 굵은 금속판과 그 다음에 나사못을 보시면은 위에 쪽에 5개, 아래쪽에 한 6, 7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2.8mm 금속판까지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 수술 및 재활의 핵심은 단단한 고정과 빠른 재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틀째에 첫 소독을 하고 수술 2일차부터 능동, 수동, 관절 운동을 시행을 합니다. 능동, 수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 운동은 자기가 혼자서 이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고, 수동 운동은 본인이 반대쪽 팔로 이용해서 구부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수치료사나 물리치료사들이 팔을 꺾어 준다든지, 아니면 기계에 우리가 CPM이라고 하는 기계에 팔을 걸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수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능동 운동과 동시에 이제 팔을 잡아서 꺾는 수동 관절 운동을 수술 2일차부터 바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한 달째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골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수술 한 달째 환자분께서 팔을 쭉 펴고 쭉 구부리고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3개월째 엑스레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까 까맸던 부위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뼈가 하얗게 덮이면서 완전한 골 유압을 얻을 수 있었다, 유압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째 어깨 움직이고 우리의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환자분께서 가벼운 운동이랑 그 다음에 일도 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재수술 전 금속판이 굉장히 짧고 측면 엑스레이 보면 뼈가 휘어 있습니다. 와이어를 감았지만 고정력이 약하고 치유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나사못들은 밀려 나왔습니다. 재수술 6개월 후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금속보다 한 2배 이상 길이가 긴 금속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절개는 아까 보시면은 기존 금속 절개에 비해서 뭐 한 4cm에서 5cm 정도 추가 절개만으로도 이렇게 길고 단단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분류압 부위에 지금 보시면은 뼈가 하얗게 변하면서 잘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상완골 골절은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근위부, 원위부에 4개 이상의 나사못을 고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충분한 길이의 금속판, 결국에는 나사못을 4개 이상, 위쪽 아래쪽에 4개 이상 단단하게 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째고 작은 금속을 써서 약하게 고정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조금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적절한 길이를 절개를 해서 충분한 길이의 금속판을 써야지 이렇게 골절이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근위부, 원위부 4개 이상의 나사못, 충분한 길이를 금속판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각변형이 발생하고 금속판에 나사못이 밀려 나온다. 이것은 반드시 빠른 재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